오늘의 핫한 특허 이야기. 최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나요? 그중 5화에서는 은행에서 사용하는 ATM 카세트에 관한 실용신안권에 관련한 권모술수 이야기로 주목을 받았는데요.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2화라는 큰 기업이 ATM 카세트 실용신안권을 출원했다는 이유로 영세한 기업인 금강이 그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2화 측이 ATM 카세트 신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고요. 금강 측은 ATM 카세트 기술은 박람회에서 오픈된 미국 기업의 기술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금강은 기기를 판매할 수가 없게 되었고요. 그동안 이화 측이 많은 은행들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국 금강이 ATM 카세트 기술은 오픈소스에 의한 기술인 것을 증명하였지만 이화가 이미 계약을 싹쓸어 간 이후였습니다. 이화가 재판을 건 목적은 사실 자신들이 신기술을 개발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 경쟁사의 계약을 막기 위함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게 현실이라면 현실이어도 금강이 이기지 못하는 싸움이었을까요? 특허청 전문가 정희준 심판관에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전 특허 심판원 심판 64부의 정의준 심판관입니다. 혹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보셨나요? 예, 저도 우연히 이제 한번 지나가다가 이렇게 봤는데 굉장히 그 내용도 재밌고 특히 그 특허에 관한 내용이 나오니까 굉장히 관심 있게 그때는 봤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5화 보셨죠? 5화에서 네네. 뭐 이제 서희관님께서 보셨다는 것처럼 예, 좀 이제 특허 예, 소송이 실제로 나왔는데요. 뭐 내용은 다 보셨겠지만 예. 진짜로 거기서 이제 패소할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상황에 대한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에 굉장히 좀 답답했습니다. 좀 제가 생각하고 있는 특허의 어떤 절차나 소송 이런 것 너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건데 그런 좀 답답함 같은 걸 좀 느꼈죠.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이 답답하다고 느끼셨나요? 처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건강도 그렇고 이하도 그렇고 둘 다 그 특허에 대한 어떤 권리가 사실 없어 보이는데 그런 공유된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의아했고요. 또 만약에 제가 중소기업 건강의 대표였다면은 어떤 식으로 특허 그 무효가 될 법한 그런 특허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재판을 통해서도 그게 무효임을 어떻게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저도 특허청에 몸담고 있는 입장에서 보다 보니 조금 이상한 점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자유롭게 누구나 쓸 수 있는 기술에 해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던 점이 좀 아쉽게 느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 예. 네. 그 특허 실용 신안만 출원을 한 상태에서 그런 가처분 소송이라든지 침해 금지 소송 이런 걸 진행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왜 저기까지 갔나? 맞습니다. 그것도 조금 의문이었고요. 네. 한두 명의 뭐 변리사나 변호사가 같이 공동으로 코업을 하면서 대응을 했다면은 그 정도의 기술 사항은 금방 파악을 할 수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놓쳤다는 것도 하나 문제였고 그 건강에서 자기들이 생산한 ATM 카세트를 그것도 꽤 오래전에 생산했던 거를 그 유일하게 하나 남아있는 그 처지를 그렇게 헤매고 다녔다는 게 저 상황에서 왜 저런 상황이 나와야 되나? 네. 이건 분명히 어떤 박람회에서 미국의 기술이 오픈되는 그런 기술이라면 그때 어떤 자료가 있을 텐데 거기에 또 전문 변리사나 이런 전문가가 조언을 했더라면 그때 자료 같은 거를 어느 정도 남겨뒀을 거고 그거를 활용해서 쓰면 더 쉽게 무효소송이나 가처분 소송에서 이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더라고요. 네. 조금 더 원활하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특허 소송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할지 네. 아까 이제 서희관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와 또 기술과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가 그 자리에서 함께 대응할 수 있었다면 조금 더 그런 일이 안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판사들이 나름대로 이게 무효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청구인을 좀 대변해주는 그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기도 합니다. 심판 같은 경우는 변리사가 아니면 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현행법에 그렇죠. 의해서. 네. 그래서 변리사가 이렇게 참여해서 무효 심판이라든지 빨리 이제 사건의 쟁점을 정리해 줬다면 이런 우영우 사건 같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거나 아쉬운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텐데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건은 한 3가지 정도의
쟁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출원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실용신안 출원이요. 그다음에 실용신안 출원이 등록을 받았을 때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등록 이후에 또 이런 침해 소송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세 가지 대해서 뭐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특허청에서는 뭐 출원 단계, 그다음에 이게 등록되고 난 다음 심판 단계 그런 데서 큰 역할을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침해 소송이 갔을 때는 대리인들이 이런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면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